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저 오늘 2월 12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정신이 약간 없는 그런 날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없는데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죠.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것은 상승하냐 하락하냐랑은 좀 다른 겁니다. 오늘 증시가 조정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틀 동안 조정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조정장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인 조정장이에요. 건강한 조정입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이 조정을 겪은 것은 이제 지수 포인트 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러한 조정에서 이 좁은 폭 안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한번 난리 부르스를 쳤다는 게, 이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게 저는 조금 이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면 오늘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3월 18일부터 이제 3월달 FOMC가 열려요. 한 달 뒤에 열리는데 3월 FOMC 전에 CPI 발표는 한 번 더 있습니다. 2월달 CPI 발표가 3월 12일에 이제 진행이 돼요. 보통 이제 CPI 발표는 매달 10일에서 15일, 미국 CPI는 이때 발표가 되는데 요 미국 1월 CPI 발표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만큼 명분을 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1월 CPI의 중요한 부분인데, 글쎄 지금 거의 뭐 예상하는 그 부분이 거의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CPI 예상하는 지금 흐름들은 지금 뉴스를 찾아봐도요. 지금 이제 1월 CPI 이게 계절적인 요인, 연간 업데이트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1월 CPI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측 불가예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도 보통은 어느 정도 지표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전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게 헤드라인 CPI가 2.9, 근원 CPI 3.1을 예상하면서 둔화세가 지속될 걸 점치고 있는데, 이게 이게 문제예요. 둔화될 거를 점치고 있다라는 것은 둔화가 안 되면 실망감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크게 이제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눈치를 보면서 오늘 기술주들의 음봉이 좀 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월 CPI는 계절 조정 요인의 연간 업데이트로 인해서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직전 연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계절 조정 요인을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이전 5년치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답니다. 자세한 이 어떠한 그 이 지표의 구성을 제가 다 알아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들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들을 좀 뽑아보자면 예측이 어려운 1월 CPI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지금 현재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예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실망감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기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 기대치 충족을 못 해줘서, 두 번째는 다음 분기 실적 예상을 기업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내는데 시장에서는 한껏 기대를 하고, 그래서 다음 분기 얼마 벌 것 같아? 물어봤는데 시장에서 1조를 기대했는데 5천억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반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헤드라인 CPI 2.9와 근원 CPI, 음식물과 에너지 제외한 이 근원 CPI가 3.1이라고 하는데 2%대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CPI가 2%대로 들어와야 연준의 목표치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중요 체크할 포인트가 오늘 10시 반에 나온,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나오는 미국 1월 CPI입니다. 자, 일단 코스닥 지수 최근 시장 주도 섹터였던 기술 기업들 일제히 조정 받았습니다. 오늘 조정 안 받은 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인데 대신에 오늘 뭐가 올랐냐면 1월 주도주였다가 2월 초반 조정장을 보였던 조정 받는 모습을 보였던 이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인데 이들은 지금 상승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환매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AI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한 강자 바이오 섹터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별 이슈입니다.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 하나그룹주가 특히나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내일은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CPI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어도 역시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CPI가 만족스러운데 PPI가 실망을 주면 시장은 또 하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자, 바이오 일정들 이제 계속 꾸준하게 있는데 이제 임상 종양학회 비노기암 심포지엄 개최가 있습니다. IMBDX와 같은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인데 이것은 일정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실적 발표합니다. 지난해 카카오 예상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매출이 7,388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작 앞서 실적이 개선된다. 이 카카오 게임주군요. 이런 어쩐지 왜 7천억인가 했네. 카카오 카카오 실적 예상 일단은 매출 성장률 6.8%, 매출이 7조 9천억이 한 8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영업이익이 5,300억. 역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성장한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18.8%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뭐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AI 관련주들도 오늘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 이 AI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오늘 웨타에서 나온 우리나라 퓨리오사 AI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관심 섹터에 퓨리오사 AI 관련주 오늘 처음 탄생한 겁니다. 관련주를 넣어놨는데 메타 플랫폼스가 퓨리오사 AI의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퓨리오사 AI는 비상장사입니다.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창투사들 그리고 또 메타가 원래 메타라고 사명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메타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4x4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는데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확장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자체 개발한 칩은 영 불량하다고 불량하다고 해야 되나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중국 AI 이 딥시크가 만든 이 V3 모델에 여기에 훈련용으로 사용이 된 이 반도체가 처음에 H100을 사용했대요. H100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H800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지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H100을 사용을 했고 일단은 근데 문제는 H100을 초기 단계에 사용을 했지만 뒤에서는 그 후속으로는 화웨이 저는 이 화웨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화웨이 출원 단계에서는 화웨이의 A 세컨드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910C 칩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화웨이의 칩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성능 칩이 필요 없다. 메타도 지금 실패를 하고 있지만 퓨리오사 인수하면서 이제 자체 개발 칩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예언했던 거 기억나나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을 다 펼치고 있는데 그 반도체가 안 좋으면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성장주 측면에서 반도체를 따라갈 만한 AI를 따라갈 만한 부분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 반도체를 다른 나라들도 쫓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쫓아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들 우리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이란 말이야. 연구를 하면 당연히 개발되고 연구하는 그 능력치 값어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 쫓아온다고. 그럼 우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
지금 AI 환경과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하고 반도체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엔비디아께 이제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자체 개발 칩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커스터마이징화 된다는 거예요. 지금 퓨리오사 AI도 내년부터 빠르면 올해가 될 텐데 제가 이번에 사진을 봤는데 이 퓨리오사 AI는 TSMC의 이제 파운드리를 사용해서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퓨리오사도 지금 AI 칩을 개발하는 기업이지 그냥 설계를 하는 기업이지 생산을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일단 지난해 8월에 레니게이드를 공개를 했는데 레니게이드로 메타의 라마2 그리고 라마3와 같은 고사양 생성형 AI 모델을 가동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고 올해네요. 올해의 레니게이드를 대만 TSMC에서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지금 이 AI 칩을 만드는 게 엔비디아가 전 세계 80% 점유율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설계만을 하는 거지 생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생산은 누가 하느냐? 파운드리가 하는 겁니다. 그 파운드리 우리나라에도 있죠.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있어요. 심지어 이들이 세계 2위, 3위예요. TSMC가 압도적인 1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반도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화 시대로. 설계사들은 설계를 하면 돼. 대신 생산은 우리에게 맡겨. 이런 측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플랫폼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하는 기업들이 중요해지는데 지금 메타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이 퓨리오사 AI 말고도 다른 기업까지도 컨택을 했었다고 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엔비디아가 있어요. 엔비디아 말고 다른 회사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퓨리오사 AI 말고 이 메타에서 다른 기업도 컨택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메타에서 MTIA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메타가 자체 개발한 AI 칩인데 이거는 지금 성능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냥 실패래요. 그래서 엔비디아 외에 본다면 그록이나 뭐 세레브라스 정도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국 AI사를 보고 있는데 이 퓨리오사 AI가 있고 또 하나가 다른 기업이 있는데 리벨리온. 이거 엄청 어렵게 찾았네요. 리벨리온이라는 이 기업도 이제 컨택을 좀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지금 새롭게 뜨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이따 종목도 보도록 하죠. 오늘은 매매한 게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주워 담았을 뿐인데 주워 담은 가격 이하로 좀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신규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할 때는 아니고 오늘 조정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 만약에 내일 미증시가 CPI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하겠지만 오늘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이후 반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CPI가 기대감을 충족시켜 준다면 내일 미증시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은 오늘 조정받은 거 그대로 복구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미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1월 CPI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3월 이전에 2월 CPI 발표가 한 번 더 있는데 지금 당장의 시장 영향력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1월 CPI죠. 일단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원하는 트럼프이지만 최근에 관세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극을 주고 있죠. 근데 이게 현상의 여지가 아니고 협상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완만하다면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시장 보고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 시간 내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자, 일단 뭐 우리 시장의 오늘 흐름을 봤을 때 1월 CPI가 약간 비관적인 이 시각이 좀 우세한 것도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시장에서 확인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오늘 기술주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 전력설비 관련주가 오늘 달상승했는데 이것은 전력 설비와 에너지 관련주가 AI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1월 달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쉬다가 지금 다시 오르는 건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매의 일환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바이오 관련주 또한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매우 민감한 성장주 섹터인데 그럼 오늘 약간 주춤해야 되거든요. 사실 대형주들은 주춤했어요. 대신에 개별 이슈에 의한 상승, 그러니까 올릭스처럼 일라일리와 기술 이전을 했다 이런 빅 이슈를 터트린 기업이 아니면 바이오주들은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주 섹터랑 바이오 섹터랑 조금 다른 점은 기술주 섹터는 A 기업이 어떠한 이슈를 터뜨렸을 때 이 기술력을 같이 연구하던 기업들이 추종해서 움직인다면 바이오는 올릭스가 기술 이전을 했으면 얘만 오르죠. 누가 뭘 했으면 걔만 올라요.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게 이제 바이오주고 기술주 성장주 기술 성장주들은 좀 어느 정도는 뭉쳐서 가기 때문에 대장주가 순환매하면서 나타난다라는 점이 약간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일단 지켜보면서 내일 시장 확인하고 대응하자 오전 내내 장중 내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야, 하나그룹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 시스템 상한가죠 이 정도면. 이게 상한가야. 하나오션 두 달 만에 이거 지금 100% 수익 넘었어요. 저희 12월 23일에 35,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7만원 돌파 2배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짝짝짝 하고 끝낼 만한 수익률 맞죠? 여기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끝내버려도 되는 그런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화 그룹의 이제 지분 구조, 지배 구조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화 그룹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요 기사를 한번 보죠. 사업 재편 속도를 지금 아주 가속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제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추가 취득에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장남 승계입니다. 승계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편의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수혜주들이 나오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간다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오늘도 상승했어요.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조건이 하나 오션의 지분을 더 가져가서 아예 대주주가 됐잖아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임팩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오션 동반 상승 기대가 되고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조선해양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예요? 우주 사업보다는 방산이에요. 방산과 지금 한화 오션이라는 이 조선업, 조선해양 산업. 근데 한화 오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입찰을 따냈어요. 이거 지금 진두지휘한 게 김동관 부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 오션은 이미 좀 늦었을까요? 너무 늦었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좀 듭니다. 그죠? 왜냐면 이미 2배가 올랐어요. 제가 매수를 처음 시작한 것부터 2배가 올랐는데 하나 오션 지금 따라가기 좀 늦었다면 이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한화 엔진이 있습니다.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다른 이제 하나 그룹주 마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올랐는데 사실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욱더 크게 나올 기업이 한화 엔진입니다.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올해도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얘를 노려봐도 한화 엔진을 지금부터 노려봐도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드릴 수 있겠는데 단기 종목은 아니겠죠? 요 정도 기간 한 달여 정도의 조정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돼요. 분명한 건 하나오션이 상승하는데
그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한화 엔진이 상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 실적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퓨리오사 AI 관련주인데요. 대장은 DSC예요. 잡을 엄두를 안 나게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든 잔량입니다. 상한가 잔량이 장 시작 전에는 5천만 주까지 있었어요. 못 사죠. 이게 지금 거래량이 얼만데 평소에 5천만 주라니 대단한 거래량. 엄청난 잔량입니다. 내일까지 점상 예상이 되죠. 그만큼 지금 퓨리오사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큰데, 퓨리오사 AI가 지금까지 1억 1,500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했대요. 여기서 DSC 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뭐 네이버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TS 인베스트먼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점상을 기록을 했죠. 지금 요거 보시면 여기에 초기 투자했던 창투사들 많아요. 지금 나우 아이비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얘네들 말고도 또 있어요. 이 수혜주로 평가받는 게 바로 4x4입니다. 전형적인 메타버스 관련주거든요. 근데 4x4는 왜 올랐을까요? 4x4가 오를 이유가 있나? 전혀 없거든요. 근데 4x4가 이 퓨리오사 관련주로서 보여드리죠. 기사가 나왔는데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인수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4x4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거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퓨리오사 AI와 함께 이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을 완료했다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했다라는 거죠. 4x4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메타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 최근 뭐 주가가 전혀 오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컨텐츠 VC VC 그러니까 창투사가 아니고 비주얼 컨텐츠 관련주인데 VFX 지금 이 기반 화진 개설 솔루션인 픽셀을 통해서 영상 컨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퓨리오사 AI와 함께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서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다들 점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 왜냐면 새로 생겼으니까, 처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차트 분석할 건 없어요. 어저께까지 차트가 좋았던 게 하나도 없죠. 뭐 TS 뭐 있습니까? 이거 어제 샀다 그러면 다 구라라고 할 뻔했어요. 다 거짓말이죠. TSC 매수할 이유가 없죠. 물려있던 분들에게 오늘 희망을 주는 날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다면 이후 흐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퓨리오사 AI를 메타가 인수한다라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메타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메타 자체 AI 칩을 만들면 메타가 생산해요? 여러분 제작을 하는 것과 양산을 하는 것, 개발을 하는 것과 양산을 하는 것은 달라요. 퓨리오사 AI는 설계만을 할 뿐이지 팹리스 시설이 설비가 없습니다. 양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다 맡겨요? TSMC에 맡긴다 그러죠. 그러면 퓨리오사 AI가 메타에 납품하는 칩은 뭐가 되겠어요? TSMC에서 생산하는 칩이 돼요. 그러려면 퓨리오사 AI가 설계한 설계 도면을 TSMC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맞게끔 맞춰줘야 돼요. 설계도를 해석해서 생산 라인을 짜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디자인 하우싱이라고 하는데, 그럼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필요하죠. 거기가 어디냐면 에이징랜드입니다. 국내 유일의 TSMC 협력 팹리스 업체이자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에요. 설계도 하지만 디자인 하우스를 더 많이 하죠. 그러면 얘네가 설계를 하다가 그냥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퓨리오사 AI가 먼저 설계도를 완성해서 TSMC에 맡기고 싶어. 그럴 때 에이징랜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를 관련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내용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아무런 적용이 안 됐는데 저는 그래서 에이징랜드를 한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있으셔야 되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해요. 강해서 내일도 한번 더 진입해 볼 생각이고 이것 이외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와 같은 이런 팹리스 기업들 다 잘 봐야 돼요. 왜냐면 필요사 AI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인 AI 칩을 개발하려고 할 거고 그걸 개발할 때 협력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솔루션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장 고급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하지 못할 또는 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솔루션 기업들, 해결사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기술 기업들은 기술 축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기업들, 필요사 AI 바로 나오잖아요. 필요사 AI 대표가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 출신입니다. 굉장히 이력이 백준호 필요사 대표가 미국 조지아대 전기공학부 학석사 그리고 AMD GPU 팀 엔지니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엔지니어 그냥 반도체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고요. 이 그 기술 축적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사가 만들어낸 레니게이드를 메타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고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것을 파운드리에 붙여주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야, JNTC 오늘 공략을 했어야 되는 날인데 굉장히 아깝습니다. 괜히 필옵틱스 좀 있다고 그냥 내비뒀는데 가는 놈 쫓아갈 걸 하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 요 JNTC는 조금 아깝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종목을 보자면 현대중공업인데요. 근데 이미 얘기를 다 드렸어. 하나오션 얘기하면서도 다 드렸고 다 드렸는데 굳이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이거죠. 어, 관세 피난처가 어디냐?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무형 자산을 보자. IP 기업,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IP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데 근데 조선주도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얘는 물질적인 부분이죠. 유형자산인데 너무 단가가 크잖아요. 관세를 어떻게 매겨요? 기존대로 뭐 25% 올려? 그 1조짜리 선박이면 1조 2,500억이 되는데 그걸 누가 내야 돼? 구매자가 내야 되잖아요. 어? 애매하죠. 미국인데 구매자가? 그럼 미국이 이 관세를 이게 뭐냐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해야 그러니까 한국에 발주해서 그걸 인도받으면 수입품이 되죠. 관세 매겨야 돼요. 자충수죠. 자기들이 매긴 관세는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건데 자국 조선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 조선 기업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맡기는 건데 여기다 관세를 어떻게 붙입니까? 못 붙여요. 자충수잖아요. 자기들이 붙여놓고 자기들이 돈을 줘야 돼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직격탄 피난처는 조선주입니다. 한화 엔진, 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는 조선주를 라고 봐야죠. 왜냐면 하나오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맡기는 것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 얘기 드린 그대로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한국의 동맹국에 맡겼어. 근데 동맹국에게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어. 한국으로서는 나이스죠. 물론 그 관세라는 것은 한국이 받는 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자기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세가 붙어서 쓰려면 그 구매자가 그 관세에 붙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관세만큼 한국 조선 업계가 관세 25% 우리가 빼줄게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세금이니까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돈 내고 미국 정부가 다시 가져가는, 국방부에서 돈 내고 행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웃긴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적용을 받던 한국 관세, 이건 다른 거고 요거고. 근데 요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관세 영향을 쿼터제를 도입해서 피해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요런 소모품들에만 지금 관세 붙이고 있고, 조선업에 왜 관세 안 붙지? 이게 이행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건 뭐 지금도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조선 건조를 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조선소랑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전부 도산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합리적인 나라죠. 이미 무기는 다 갖고 있고 더 이상 재래식 무기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 퀄리티의 무기들 한국모함만 있으면 돼. 거기에 로키드 마틴이 만든 전투기만 실으면 되잖아. 뭐 지금 핵무기가 있는데 뭐 할 거야.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해군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악순환이 온 거죠. 조선업 20년 장기 불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무관세, 국제적으로 무관세 품목이라고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조선은 배는 관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 1조짜리인데 25% 관세 붙이면 1조 2,500억이 되는데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실익이 없다. 무슨 얘기했어요? 미국 조선사들과 경쟁 관계 있지 않다. 경쟁할 조선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들 우리가 지금 계속 잘 봐야 돼요. 1승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지르게도 저 자리에서 버티고 있네요. 그죠? 1승 지금 주가 얼마야? 더 올라야 되는데 오지게 안 가죠? 근데 차트는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 실적은 받쳐줍니다. 현대임스. 지금 이제 M&A 물건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임스, 1승 이런 중소기업도 좀 보시고 한화엔진 일단 실적이 말을 해줄 거예요. 한화엔진까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참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내일 어떤 장세가 나올지가 기대가 되는데 내일 어떤 장세가 나오든 우리는 늘 그랬던 대로 전략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좋은 장세에서 우리가 꽃길을 계속 걷고 있었는데 이제 이 꽃길이 끝나고 자갈밭이 좀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자갈밭을 잘 건너가야 다음 꽃밭이 나오겠죠. 내일장 파이팅하고 이번 주 장세가 조금 소강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음 주 기대하면서 우리 이번 주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죠. 규명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